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74페이지 관광종사원 들어가다 말았죠? 자, 오늘 그 74페이지 관광종사원 38조부터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했던가요? 안 했죠? 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법에서, 우리 관광진흥법이죠. 이 법에서 실시하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호텔 경영사, 호텔 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자, 이것을 우리 진흥법에 의해서 문체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리 줄여서 문체부 장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문체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장관이 실시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국가 자격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장관은 우리의 행정기관이 수반이죠. 우리 문체부 장관은 관광 업무에 관한 우리나라 총책임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행정적으로 장관이 실시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실시 시험에 관한 그 실시는 누가 하느냐 하면 문체부 장관이 하지만 이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데 위탁을 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다른 말로 자격검정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자격검정기관. 왜냐하면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우리나라 대부분이,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국가자격증, 전문자격증 등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다는 아니죠. 예를 들면 사법시험 같은 건 다른 데서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미용사, 조리사, 세무사 이런 자격증 전부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주관을 하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을 자격검정기관이라고도 한다. 법적으로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문체부 장관이 실시할 권한 중에서 일부를 여기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시험에 관한 출제, 시험 문제 내는 거, 그 다음에 시행, 시험 보는 거. 시험 보면 뭘 해야 됩니까? 평가해야 돼, 채점. 평가. 자, 요 3가지 권한을 산업인력공단에 우리 위탁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위탁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본다 이 소리죠. 자, 모든 국가 자격증은 우리가 40%, 100점 만점에 40점이죠. 40% 이상 점수를 취득을 해야 되고 40% 미만이면 바로 우리 이걸 과락당했다라고 하죠. 40% 미만이면 과락입니다. 과락 없이,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40% 이상 맞아야 되고 평균 60% 이상 맞으면,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맞으면 뭡니까? 합격이라고 하죠. 합격. 그러니까 요건 내용은 다 아시는 거죠. 자, 우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통역안내사 시험은 4과목을 보게 되죠. 배점 비율이 있습니다. 배점 비율이라고 하는 건 국사가 40%, 나머지 다 20%죠. 그 다음에 시험 출제는 25문제씩 내는데, 자, 40% 미만이라고 한 얘기는 9개, 25개 가운데 9개 맞으면 다른 과목 100점 맞더라도 다 무효가 된다 이 소리예요. 네 과목 전부가 10개 이상 맞아야 되고, 맞아야 되면서
요 아까 배점 비율로 환산한 점수가 60% 이상 돼야 합격이 된다 그래요. 과락 없이 평균 60%가 돼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건? 자, 그러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요거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한다면, 자, 요 동그라미 한 3개의 자격증. 자, 요 3개의 자격증은 한국 자, 요 동그라미 한 3개의 자격증, 호텔 경영사 관리사, 관광통역 안내사, 요 3개의 자격증은 한국관광공사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엑스표한 국내여행 안내사와 호텔 서비스사, 요 2개는 한국관광협회 중앙에 가서 뭘 하느냐 하면 합격한 사람이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자, 등록한 사람한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결정만 하는 것이고, 등록과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은 바로 여기 공사에다가 위탁을 했고, 또 2개는 협회 중앙회에다가 우리가 위탁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등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이거 꼭 알아두세요. 합격한 다음에 법적으로 등록은 6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다. 합격한 사람이 등록은 60일 안에. 자, 등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합격하면 합격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죠. 그 공사에다가. 그러면 그 다음엔 자격증 발급 신청서, 사진 2장, 그 다음에 이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이렇게 낼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요 3가지를 공사에 갖다 내는 걸 우리가 등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한 사람한테 자격증을 발급해 주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자격증 발급 신청서, 사진 2장, 그 다음에 수수료 5,000원 요 3가지를 내는 걸 우리가 등록이라고 한다. 자, 이 등록은 며칠 안에 합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은 3개와 2개로 이제 나눠진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격증 소지자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가 자격증 소지자가 되는 거죠. 자격증 소지자가 되면은 당연히 어떤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어떤 의무와 이제 이제 업무 범위도 따르고, 이런 것을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사업자들의 행정처벌을 공부했죠. 사업자들의 의무 등을 위반하면 행정처벌 받는 걸 공부했는데, 요 자격증 소지자도 법을 위반하면, 의무 등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자, 이 행정처분은 누구한테 받느냐? 즉 행정처분 권자가 누구냐 하면 요 동그라미 친, 즉 공사에 위탁된 3개의 자격증은 문체부 장관, 그 다음에 요 협회 중앙에 위탁된 2개의 자격증은 시도지사. 그러니까 자격증 발급 기관도 다르고, 저 3개와 2개가 행정처분 기관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은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만약 자격증을 따고 뭔가 법을 위반하면 누구한테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장관한테 받는다. 자, 이거 5개 꼭 구별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5개 가운데서 우리 관광통역 안내사는 1962년부터 시험을 실시해 왔고, 그 다음에 통역안 이 경영사 관리사 등은 65년부터 실시해 왔는데, 처음에는 전부 의무 고용 규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해당 업무에 이런 유자격자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했다가 2003년도부터 5개가 전부 의무 고용 규정이 아니라 권고란 말로 바꿨어요. 권고란 말은 해당 업무에 이 자격증을 가능하면 써라. 그러나 안 써도 처벌은 안 받는다. 이게 바로 권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의무 고용 규정이란 말은 반드시 써야 되고.
이렇게 바뀌었다가 2003년 또 바뀌었다가 2009년에 요 관광통역안내사 요것만 다시 의무 고용 규정으로 다시 원위치된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개 자격증 가운데서 의무 고용 규정, 반드시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종사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관광통역 안내사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고, 나머지 4개의 자격증은 뭐다? 권고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의무 고용 규정이란 말은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내를 하게끔 하면 처벌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처벌받는다. 자, 이 처벌받는 내용은 여러분들 배웠죠? 어떤 처벌? 행정처분은. 또 행정처분 1차 뭐? 시정명령 2차. 벌써 배운 지가 오래됐죠?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사업정지 15일. 3차, 삼진아웃제라 그랬죠? 3차에 여행사가 취소당한다 그랬죠? 만약 위반하면 또 과징금을 부과당할 수가 있는데, 과징금은 800만 원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4개 자격증은 이 자격증을 쓰지 않아도 이런 처벌은 안 당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관광통역 안내사만 의무 고용 규정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외여행 인솔자. 자, 이것도 이미 배운 겁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국외여행 인솔자도 국가 자격증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험을 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요 국외여행 인솔자를 우리 법에서 배웠죠. 3가지 요건을 가지면 셋 중에 하나 요건에 해당하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무시험으로 취득한다라고 배웠죠. 자, 3가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을 취득하든가, 자격증이 있든가, 그 다음에 여행업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양교육을 마친 자, 또 해외여행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교육 이수자, 그죠? 셋 중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자, 이 경우는 시험 보는 게 없으니까 뭡니까? 요건에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것도 역시 등록하고 자격증 발급 받아야 되죠. 그렇죠? 자, 요 자격증 발급은 저 국외여행 인솔자 어디서 한다라고 했습니까? 국외여행 인솔자는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업종별 관광협회라 그랬죠? 업종별. 그렇죠? 업종별 관광협회에 가서 등록하고 자격증 발급 받아야 된다. 그죠? 국외여행 인솔자. 자, 이 국외여행 인솔자가 국가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시키면 그 여행사가 역시 처벌을 받는다 그랬죠. 자, 어떤 처벌? 행정처분은 1차 뭐? 사업정지 10일. 2차는 배로 뛴다 그랬죠. 2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자, 요것은 반복 위반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여행사가 취소는 안 당한다라고 했죠. 자, 또 하나 뭡니까? 취소 안 당하는 경우, 카지노 사업자가 지도와 명령을, 문체부 장관이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경우도 취소는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러니까 2가지가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랬습니다. 요거하고 지도와 명령, 자,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자, 이 업종별 관광협회는 바로 한국여행업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영문 이름으로 카타라고 했죠. 같이 알아두세요. 카타. 한국여행업협회. 카타. 자,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조부터 보세요. 자, 38조 1항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자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이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지금 74페이지입니다. 38조. 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인바운드다 이 소리죠. 인바운드 업무다. 자, 인바운드 업무를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 통역 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 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된다. 자, 하여야 된다 이 말이 바로 의무 고용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5개 중에서 요것은 바로 의무 고용 규정이고 나머지 4개는 뭐다? 권고다 이 소리 지금. 자,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다음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한 36조에 나와 있는데 그 나중에 별표 4에서 잠깐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2항 1항에 따른 관광 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그죠?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OX, X죠. 시험에 합격하면 등록해야 되고 등록한 사람한테 자격증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3단계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등록이란 말 건너뛰면 틀립니다. 그래서 등록해야 된다. 다만 문체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자는 시험에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항 장관은 등록을 한 자에게 자격증을 내줘야 된다. 그렇죠?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내줘야 된다. 그럼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4항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체부 장관에게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재교부하는 건 우리 사업자들이 등록증이나 모든 게 다 재교부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체부 장관한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5항 7조 1항. 자, 7조 1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얘기하죠.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원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종사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예외라고 하는 건 뭡니까? 등록 등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야 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2년이 안 지나도 종사원은 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예외, 그게 바로 가운데 칸 3호는 제외한다 이 뜻입니다. 등록 등 취소되면 2년이 지나야 관광사업자가 될 수 있지만 2년이 안 지나도 이건 종사원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격증 소지할 수도 있고 시험 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죠?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종사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한 가지 예외만 빼놓고. 자, 그 다음에 6항 관광 통역 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이제는 옛날에 이런 규정이 없었죠. 작년 8월부터 이런 8월 3일자부터 이런 규정이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으니까 무자격자가 안내를 해도 처벌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한 사람은 처벌 안 받았죠. 여행사만 처벌받고. 자, 지금은 이런 규정 들었으니까 이제 여행사뿐만 아니라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도 처벌받는다 이 뜻이 되죠. 어떤 처벌받는다 그랬습니까? 과태료 부과당하게 됩니다. 만약 1차 적발당하면 과태료 50만 원, 2차 적발당하면 100만 원, 3차도 100만 원 이런 과태료를 부과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격증 없이 일한 당사자도. 그 다음 7항 관광통역 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 안내를 하는 경우 사망에 따른 자격증을 폐용해야 된다. 폐용해야 된다 이 말은 목에 걸고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 한창 이제 한 2015년 14년 그때 막 바쁘고 그럴 때는 경복궁 같은 데 가서 단속 나가죠. 자격증 보자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죠. 다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아니 어저께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랑이 하다 보면 차 떠나면 이거 나 가야 됩니다 해서 가버리고 그러면 단속을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목에 걸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목에 안 것만 갖고도 처벌할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렇게 바뀐 겁니다. 강화된 거죠 말하자면. 자, 폐용이란 말은 목에 걸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종사원은 사망에 따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도 안 된다. 자, 옛날엔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처벌 근거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1차에 반드시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한 번 처음에 적발당하면 반드시 취소하게끔 돼 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4항, 5항, 6항, 7항, 8항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 자격증 제도가 강화가 되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최근에 여기다가 한 가지 추가됐다, 바뀌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이 있었죠. 뭡니까? 그냥 맨 처음에 여러분들 책갈피에 보면 그 기본법 바뀌었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죠. 우리 좀 공부했죠. 자, 그 내용 잠깐 보세요. 이거 잠깐 보세요. 꺼내보세요. 자, 오른쪽 위에 보면 38조 꺼내보세요. 자, 38조 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자, 아까 우리 8항까지는 배웠죠. 자, 9항을 하나 추가하는데 뭐 시험에 뭐 잘 날 내용은 아닌데 같이 알아두세요. 자, 9항이 뭡니까? 자, 이제는 그 시험을 보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시험을 다시 볼 수 없다 라고 한 내용이 추가됐다 그랬죠? 기억나요? 우리 맨 처음 할 때 공부했죠? 자,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게끔 해놨다 이 소리죠. 이게 추가된 거죠? 근래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38조는 9항까지 돼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추가시키면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것이 9항에다가. 자, 그 다음 39조. 자, 이건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한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의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자격 취소. 자, 이게 바로 행정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 취소 등이 행정처분. 문체부 장관. 자, 관원에 보시면 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한 시도지사. 자,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칸에 바로 나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내 여행 안내사와 호텔 서비스사.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요 세 개는 장관이 행정처분 권자인데 요 두 가지, X표한 요 두 가지는 누구다? 시도지사가 행정처분 권자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요 칠판에 있는 것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법을 보면 막 살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렇게 칠판에 쓴 것만 정리하면 따로 뭐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5개 중 3개는 장관이, 2개는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다시 왼쪽에 38조 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시험 봐서 합격한 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렇죠? 앞에서 우리 사업자들의 행정처분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건 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데 보면 다만 1호 및 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자, 취소해야 된다 이 말은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그렇게 배웠죠. 우리 취소할 때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할 때는 어떤 말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랬습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런 말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랬죠? 공통적으로. 그렇죠? 자, 거기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닙니다. 자, 151을 보시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뭐다? 1차 반드시 취소시켜라 그 소리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뒷장을 보세요. 76페이지. 자, 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자격을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광종사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정 또는 비사실이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5항을 보면 아까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1차에 반드시 취소시켜야 된다 그랬죠.
5호란 말이 바로 요겁니다. 두 개는 1차에서 반드시 취소시켜야 된다. 자, 그런데 요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됐고, 자, 요거까지 같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교재 182페이지 보세요. 자, 182페이지 보시면 거기 별표 17이라고 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그 일반 기준부터 같이 보세요. 다 정리해버리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앞에서 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배운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배울 때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A 같은 행위를 위반했을 때 A가 3개월, B가 1개월이면 합치면 4개월이죠. 요 4개월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중 중한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처분을 할 수가 있고, 가중 처분할 수 있지만 그 4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걸 배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내용이 가항에 나와 있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 기준, 자, 거기다가 언더라인 좀 해주시고, 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 기준이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대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없다 언더라인 꼭 해주세요. 이런 반대말로 나오면 틀립니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위반 행위는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를 반복 위반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건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였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1차, 2차, 3차, 4차라고 하는 것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나번에 나와 있고, 자, 다번도 보세요. 자, 우리 행정처분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 깎아줄 수 있다라고 했죠. 싸게 처벌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 자, 요걸 잘 알아두시되, 그 우리 행정처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1항을 보시면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죠? 이건 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있었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있었죠. 이건. 자, 그 다음에 위반이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도 있었죠. 이런 내용은 이번 그 작년 시험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자, 이걸 꼭 알아두세요.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관광종사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일해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요거 할 때 내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사업자는 몇 년 항상? 사업자는 5년, 항상 5년입니다. 과태료든 2분의 1 감경 사유에서는 모범적으로 5년. 자, 종사원은 몇 년? 3년. 꼭 구별을 해주세요. 자, 과태료나 사업자의 행정처분도 2분의 1 감경할 수 있는데 그때는 모범적으로 5년 사업자는, 자, 종사원은 모범적으로 3년 꼭 구별해 주세요. 이런 건 시험장에 실제 가면 5년인지 3년인지 막 헷갈립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개별 기준을 보세요. 자, 이건 아까 우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1차 반드시 취소시켜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나번에 7조 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도 1차 취소시켜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란 말이 없지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정 또는 비사실이 있을 때는, 자,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1, 3, 5, 취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1, 3, 5, 취란 말은 1차 적발당하면 자격정지 1개월, 그렇죠? 자격정지죠. 2차 적발당하면 자격정지 3개월, 3차는 5개월, 4차 적발 시 취소가 된다. 그렇죠? 1, 3, 5, 취 홀수로 나가죠? 1, 3, 5, 취 고스톱할 때 3점짜리 치면 1, 3, 5 이렇게 나가죠? 자, 이런 건 시험 날 때 만약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정 또는 비사실이 있으면 3차 위반 시 어떤 처벌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2차 위반 시 어떤 처벌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는 1357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1357. 자, 다시 74페이지. 자, 법에 관한 내용은, 종사원에 관한 법에 관한 내용은 자, 여기서 끝났고